63번째 수화 기재괴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재는 괴 이름이면서 이미 건너다, 이미 성취하고 이루다 라는 뜻입니다. 이 제자는 건너다, 돕다, 구제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로 물숫자와 가지런할 제자가 결합된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는 발음의 역할만을 하고 있죠. 원래 이 제자는 강 이름을 뜻하는 글자였지만 이후 강을 건너게 하다, 구제하다, 돕다 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강을 건넜다 라는 의미에서 이루다, 성공하다, 성취하다 라는 뜻으로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낭송 주역에서는 이 괴의 이름을 이미 이루어짐, 수하, 기재라고 했습니다. 뇌산 소각괴 다음에 수하, 기재괴가 이어지는 이유를 서계전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유, 과물자, 필재, 고, 수지, 기재. 남보다 지나침이 있는 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그것을 받기를 기재괴로서 했다. 앞에 있는 괴가 소곽괴로 약간 지나침이 있는 때, 과한 것이 있는 때라면 수화 기재괴는 남보다 약간 더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짐이 있는 때입니다. 기재라는 것은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으로 천하가 구제된 것이고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수화 기재괴의 괴사를 살펴보면 기재, 형, 소, 리정, 초길, 종란 이라고 했습니다. 기재괴는 작은 일에 형통하다. 올바름을 굳게 지키는 것이 이로우니 처음에는 길하고 끝에 가면 어지러워진다 라고 한 것이죠. 천하의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때가 기재이므로 큰 일은 다 이루어졌지만 아직 작은 일에는 형통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소, 작은 일에는 형통하다 라고 한 것이죠. 리정, 초길, 종란이 이어지는데 이것은 모든 일이 항상 그렇지만 어떤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올바름을 굳게 지키는 것이 이롭다라는 원칙을 얘기한 것이고 모든 일이 이루어진 초기에는 길하지만 그 이루어짐도 시간이 지나 극에 달하게 되면 상황이 역전되기 때문에 끝에 가서는 어지러워질 것이라고 경계한 것입니다. 만물을 관통하는 역의 이치는 한 번은 음이 되었다가 음이 지극해지면 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천하의 민생 역시 한 번 다스려지면 그 끝에 가서는 반드시 어지러워지게 됩니다. 양은 하나이고 음은 둘이기 때문에 다스려지는 시기는 짧고 어지러워지는 시기는 길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나라를 세운 군주는 근심하며 부지런히 국정을 돌보기 때문에 길할 수 있지만 훗날 그 나라를 물려받아 지켜야 할 책임을 가지는 군주는 보통 편안히 여기며 즐기기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법이지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처음에 길한 것은 얼마 가지 않고 끝에 어지러운 것은 번갈아 나타나기 때문에 성인이 수화 기재 때에 오히려 깊이 경계하라고 괴사를 지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수화 기재괴의 대상전을 살펴보죠. 상활, 수재, 화상, 기재, 군자이, 사환이, 예방지. 상전에서 말했다. 물이 불 위에 있는 것이 기재괴이니 군자가 이것을 보고서 환란을 생각하여 미리 방지한다. 수화 기재괴의 괴상을 살펴보면 물을 상징하는 감괴가 위에 있고 불을 상징하는 리괴가 아래에 있습니다. 물은 내려가고 불은 위로 타오르니 서로 만나서 사귀고 그래서 음양이 쓰임이 있게 되는 상이 되죠. 또한 초효와 삼효와 오효는 모두 양의 자리인데 양효인 구가 그 자리에 있고 이효와 사효와 상효는 모두 음의 자리인데 음효인 육이 제 자리에 있습니다. 게다가 초효와 사효, 이효와 오효, 삼효와 상효 이 6효가 모두 정응으로 음과 양이 각각 제자리에 있으면서 바르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64괴 중에서 수화 기재괴만큼 바른 괴가 없고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상황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유기효는 음효로서 유순한 덕을 지니고 있고 소성괴, 리괴가 상징하는 밝음, 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중도를 얻었기 때문에 기재괴의 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수화 기재괴의 아래에 있는 소성괴인 합괴는 기재가 이루어진 초기를 의미하고 위에 있는 소성괴인 상괴는 기재가 이루어져서 시간이 경과한 이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유기효는 초기에 있으면서 중하고 정한 덕을 발휘할 수 있으며 현명하기 때문에 잘 대처하여 길하다고 하겠습니다. 구효 역시 중하고 정한 덕을 갖춘 양강한 군주이지만 그 자질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기재괴의 상효에 자리하고 있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시간이 경과한 다음이며 또한 소성괴 감괴의 성정이 험함이 되고 빠지는 것, 함이 되니 그래서 단전에서 경계하기를 끝에 가서 멈추면 어지러워지는 것은 그 도가 궁색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9.5는 자질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때라고 할 수 있겠죠. 수화 기재괴 때에 군자가 해야 할 일은 사환이 예방지, 이미 이루어진 것이 무너져 환란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미리 방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기재의 때일수록 방심해서는 안 되고 앞날에 우환이 싹 트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환란을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은 리괴가 가진 밝음을 의미하고 미리 방비하는 것은 감괴가 가진 험함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 험이라는 것이
내가 빠지는 어려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불의의 환란을 막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 놓는 험한 지형물이나 요새, 성곽 같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물과 불은 원래 오행이 이루어질 때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직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고 음과 양의 기운이 먼저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생각하여 예방한다 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또한 사람이 쓰는 것 가운데 불보다 중요한 것이 없지만 불은 항상 환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불을 잘 끌 수 있는 것으로는 물만한 것이 없으니 불이 일으킬 환란을 생각해서 물을 저장해서 방비해야 한다 라는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수화 기제에 상을 본받아 물을 항상 불 위에 두어서 그 힘이 충분히 불을 이길 수 있게 한다면 불로 인한 환란은 사라지게 될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군자의 도는 가르침을 베풀고 정사를 펼치되 그것이 일선 현장에서 집행되어질 때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알고 대비하며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